자,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인지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할 게 뭐다? 수동태라는 아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동태라는 말뜻부터 한번 챙겨보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수동태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수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작을 숫자는 받을 수가 되겠습니다. 동작을 받는 대상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태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동작을 어떻게 한다? 받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받는 게 수야. 그래서 수동이 되고요. 받는 대상이 뭐가 된다?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요 말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엄청난 비밀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동작을 받는 대상이 도대체 뭔데? 라는 거죠. 동작을 받는 대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주어, 동사, 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 즉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거죠. 내가 공을 찼다라고 하면 찼다라고 하는 동작, 차는 동작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공이죠. 그러면 내가 공을 찼다에서 공은 뭐로 쓰였어요?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목적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목적어로 있던 아이가 무엇으로 갔다? 주어 자리에 놓여서 쓰인 문장을 말하는구나.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수동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일단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봐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이 주어로 왔다는 거니?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아이를 뭐로 썼다? 주어로 썼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띵똥똥똥똥똥 와서 이 아이가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이제 뭐로 왔다?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사를 쓸 거고요. 그쵸? 동사를 쓸 거예요. 뭐 다라는 말은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써줘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아이죠. 이 주어라는 아이를 빼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어를 쓸 건데요. 그냥 이렇게 쓰면 주어랑 동사를 막 바꿔? 그냥 맞바꿔도 돼요? 그럴 리가 그렇게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목적어라고 하는 건 원래 주어 뭐뭐가 동사 뭐뭐의 다가 되죠. 다. 근데 뭐가 됐는데 목적어는 뭐뭐을 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뭐를 뭐뭐의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을을이라는 자리가 여기 있던 아이가 이제 맨 앞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을을이라고 원래 얘는 을을이었는데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 가라는 형태로 바뀐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게. 내가 공을 찼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공을 우리나라 말은 공을 찼다 내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을을이 없잖아. 우리는 그냥 을을이나 가라는 말을 넣어줬지만 이건 사실 순서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을을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앞에 나왔으니까 동사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 입장에 보면 어떻게 해? 나는 차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형 남자 여자가 만나다가 헤어져. 그럼 야, 네가 찼니? 너 채였니?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찬 사람과 채인 사람은 완전히 달라. 내가 걔를 찼지?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나한테 채였다고. 그러니까 동사가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냥 뭐뭐 했다라고 됐다면 여기서는요. 뭐가 될까? 채였다, 차였다라든가. 내가 뭔가를 줬다가 되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 받았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동사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바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아이를 찼다. 내가 그 사람을 찼다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차였다. 누구한테 차였는데? 나한테 차였죠. 자, 그래서 이 주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온다? 나에 의해서 채였다가 되어서 by 더하기 주어지만 이 주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y라는
전치사 뒤에 오게 되면 그렇지 바로 목적격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동태, 자, 형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쓴다는 거다? 원래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어느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놓고 동사 형태는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제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쵸?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이 전체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동태의 동사 형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에 의해서라는 아이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아이가 바로 by라고 하는 아이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by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치사니까 뒤에 플러스 목적격 이러한 형태로 오는 것이 뭐가 된다? 수동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수동태의 형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아이. 흔히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들 보게 되면 PP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볼 거예요. Past participle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오게 된다라는 거고 이 과거 분사의 형태는요. 여러분 규칙 변화할 때는 우리가 과거형과 똑같고요. 불규칙 변화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에 보면 있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렇지. 바로 자료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면 동사 변화, 동사 기본 변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과거형 배울 때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언제 배웠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sing, sang, song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sing 하고 sang 다음에 song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있던 아이 있죠. 걔가 바로 과거 분사. 현재 완료를 배웠던 친구들은 과거 분사 쉽게 나 저거 알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동사 변화에서 맨 마지막 자리에 있던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형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어, 비동사, 과거분사,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예문을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내가 공을 찼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쵸? 찾다 동사예요. kicked가 되겠죠. 뭘 찾는데? 라고 하면 the ball. 공을 찼어요. I kicked the b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냐?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되는 건 일단 항상 수동태에서는 뭘 찾아라?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자,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를 찾아서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았어요? 목적어를 찾았습니다. The ball이라고 하는 무엇을 목적어를 찾아서 목적어를 어디에? 주어 자리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온다? 주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여러분은 the ball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쓰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아이는요. 밑에 동사는 뭐가 된다고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했죠. 자, kicked라고 했어요. 그럼 이 비동사는 여러분 무엇 주어? the ball에다 맞출 거고요. 비동사의 시제는 이 동사의 시제와 같으므로 kicked 과거가 됐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된다? was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 kicked라고 했죠. kick이라고 하는 동사는 규칙 변화니까 과거 분사 역시 kicked예요. The ball was kick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 형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주어라는 아이를 또 그냥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뭐가 돼요? by를 써주세요. by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주어를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면서 목적격으로 가지고 와라가 돼서 by me라고 여러분은 써주시면 되죠. 따라서 the ball was kicked by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everybody 라고 하겠죠. everybody.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loves가 될 거고요.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대. 그러면 정말 좋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먼저 뭘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자, 동사 찾으세요. love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 바로 뒤에 나온 아이는 뭔데? 목적어. 자,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찾으세요. 그럼 이 아이가 목적어죠. 이걸 어디에다가? 주어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가 되니까 he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목적격이 되어서 힘이지만 여기 올 때는 he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뭐를? 동사를 챙겨봅시다. loves라고 하는 아이는 뭐로 바꾼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죠.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그러면 he니까 비동사는 loves, 현재죠. 따라서 is가 될 거고 과거 분사 역시 loved, 규칙 변화하니까 is loved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있던 무엇을 everybody라고 하는 아이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by,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everybody 뭐가 될까? by everybody 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바로 수동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내용은요. 자, 수동태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는다? 바로 동사가 있어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온 아이를 우리는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고 수동태 문장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놓고 동사 형태는 뭐가 된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고 그 다음 원래 문장에 능동태 문장에 주어에 있던 아이를 by 다음에 목적격의 형태로 뒤에다 넣어주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네, 바로 수동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어요?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수동태의 형태 그리고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